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예, 어제는 저희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옥중 정치를 개시했다 하는 내용을 갖다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보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보면 불과 뭐 한 열 몇 시간 만에 뭐 거의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많은 또 보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고 의견이 팽팽해요. 근데 그렇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애정이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뭐 기자에 깔려 있는 거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옥중 메시지 예, 그 2016년 10월부터 시작하자면은 네. 도대체 이게 뭐 이 2년? 탄핵 국면 넘으면 2년도 넘고 2년 뭐 3, 4개월 됐네요. 3, 4개월 만에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예, 그야말로 메시지라는 게 네, 네. 이 조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기사 회생해서 숨 좀 쉬어보려는 그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들을 목을 밟아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참 당혹스러워요. 저로서는 좀 더 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서 뭐 유영하 의원이 뭐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북한 핵 문제와 뭐 경제 문제를 걱정하더라는 얘기를 뭐 지나가는 얘기처럼 하고 주요 메시지는 저 황교안 이 저 뭐 이놈 예 이놈 뭐 네, 저기 이놈. 또 저기 누구냐 홍준표 내 이놈 너 이놈. 뭐 이런 메시지를 했다라는 게 네, 정말 가슴 아픈 것 같아. 이래서 망했는데. 네, 그러니까 집권자의 독선과 아집 예, 추종하는 사람들의 저 그냥 말로 맹종 네, 이런 게 얽혀가지고 지금 이까지 굴러왔는데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그런 이 저 사적인 네. 아주 조그만 은원 관계 때문에 개인적 은원 관계. 개인적 은원 관계에 따라서 나쁜 놈 죽일 놈 뭐 배신의 정치 정말 지겨웠는데 네. 또 그런 게 나왔다는 그 측면에서 참 안타깝고 네, 제일 지금 저 몽둥이로 뒤통수 맞고도 정신없는 거는 황교안 전 총리겠어요. 저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아까 이제 의견이 팽팽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전체 한쪽의 흐름은 뭐냐 하니까 봐라 박근혜 대통령 그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과연 그 황교안 전 총리가 해준 게 무엇이냐라고 황교안 총리를 지청구하는 목소리가 한쪽 흐름이고 또 한쪽 흐름은 아니야.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우파가 기사 회생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부활하기 위해서는 황교안 중심으로 좀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보면 왜 갑자기 유영하 변호사가 뜬금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면서 이른바 보수 분열을 획책하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황교안 전 총리를 좀 옹호하는 흐름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걸 많죠. 딱 보는 순간 저는 고건 전 총리하고 이회찬 전 총리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건 전 총리는 뭐 저희가 얼마 전에 막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디스하는 순간 바로 그 다음 날 드랍해버렸고 제가 그때는 잠깐 이거 하나만 네. 이회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YS 대통령이 감사원장 국무총리 전 비례대표 1번 그 다음에 당 대표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회찬 전 총리는 YS를 극복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이후에 5년 동안 이해창 당이 됐죠. 이회창 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이 과연 고건의 길을 갈 것인가 이회창의 길을 갈 것인가 저는 궁금해요. 그렇죠. 제가 고건 총리 그 예. 저 2006년에 그 이제 그야말로 나의 인사 중에 가장 실패한 게 고건이다라고 네. 대통령이 얘기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죠. 2, 3일 만에 그만둘 때는 제가 그 사정은 좀 잘 압니다. 그때 제가 월간전 월간전 좀 편장 편집하고 계실 때죠. 예. 그리고 고 총리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네. 역시 정치인은 깡다고 깡이에요. 일본 미국 깡. 저 말로 이제 거트가 미국 말로 이제 거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대선 주자들은 그 집권 여당의 뭐 1번 대선 주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 자금에 관한 것들 조직과 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네. 고건 총리도 그 당시에는 2006년 12월이라 그러면 저 대선이- 노무현 1년 전이니까 1년 전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가장 실패한 인사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고 총리는 평생 뭐 관료 정치로 일해오신 분이니까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바로 알아들은 거죠. 뭐라고 알아들은 겁니까? 아,
내가 그러니까 고건 총리는 국회의원도 했었어요. 그렇죠. 내무장관도 했었어요. 서울시장도 했었어요. 잘합니다. 권력의 생각. 권력의 생리를 잘 아는 거죠. 아무리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좀 보시지 않습니까? 검찰, 옛날에 안기부, 국정원, 국세청, 가장 무서운 게 국세청이에요. 국세청 해갖고 어느 지지자, 마치 뭐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옛날 강금원, 또 박연차 이런 사람들 저 털면은 그러니까 황 대표님 한 방에 가는 잘 거예요. 아니까 이제 길게 설명하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을 고건 전 총리는 그 당시에 나 감옥 보내려는 거구나 하고 딱 알아차린 거죠. 역시 편집장 다르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쭉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은 너 계속 고하면 너 감옥 보낸다. 그 감옥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고건 총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대통령이 내민 시퍼런 사시미 칼날을 딱 잡고 나 죽여라. 나 혼자 죽냐. 같이 한번 죽어보자고 그러면 대통령도 휘두를 수가 없는 거였죠. 근데 고 총리는 못했죠. 감옥 보내? 야 이거 내가 이거 아는데 이거 뭐 어디 출발도 하기 전에 뭐 돈 내가 그동안 뭐 조직 조그맣게 움직이고 뭐 사람들 쓰고 하면 그래도 뭐 돈 10억 원 벌써 이렇게 쭉 깔린 상황인데. 아이 김 실장. 네. 장난합니까? 네. 대권 나가서 마중물이 10억이라니요. 최소한 그거 다 쓰면 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하여튼 뭐 어느 정도든 하니까 고건 총리는 권력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두려우니까 예. 2, 3일 만에 그냥 싹 전 그냥 확 접어버린 거죠. 예. 아유 내가 이 나이에 감옥까지 가면서 갈 각오를 하면서 해야 되겠는데 지금 황교안 총리는 지금 그 몽둥이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휘두른 몽둥이로 뒤통수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격했죠. 날린 저 M16 총알 맞아서 이제 가슴에 맞아서 이 피가 철철 나는데 어떤 면에서는 네. 절호의 찬스를 맞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약간 이회창 모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결국 대통령은 두 번 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한 번은 37만 표 차로 한 번은 54만 표 차로 뭐 억울하게 떨어졌습니다만은 다 그 당시 보면 당시 작업이 있었죠. 그건 나중에 언제 얘기해드리기로. 그렇죠. 그건 참 긴 얘기입니다. 긴 얘기 너무 기니까 얘기해드리기로 하고 그때 현직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변덕이 나선지 이른바 DJ 비자금을 덮어버립니다. 그렇죠. DJ 그 당시 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 1997년 10월에 당시 그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이만큼 들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DJ가 600몇 억에 달하는 비자금을 갖다가 그 자기 처조카인 이영택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빨리 수사하라. 그게 전국의 핵이었어요. 그때 YS가 덮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이인재를 출마시켰잖아요. 이인재 출마시켰을 때 이회창 뭐라고 그랬어요? 딱 대든 겁니다. 대들어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그해 11월 달에 그것을 앞장서서 그 당시 김윤환, 특히 이제 뭐 강재섭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서 YS 배싱이라고 그러죠. YS 인형 두들기 보수기에서 그렇죠. 딱 결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회창은 YS가 만든 신한국당을 바로 그 다음날 없앱니다.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한나라당.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5년 동안 어쨌든 두 번에 걸친 대선 도전하는데 저는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칼을 맞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렇죠. 반기문 전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나 고건 총리 같이 그냥 푹 엎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회창 같이 깡다구를 갖다 부려서 그야말로 가트라고 그러셨잖아요. 미국 말로 버티면서 봐라.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허무하게 임기를 못 채우고 무너진 데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책임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또 책임도 그 관료들의 책임, 당의 책임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앞장설 수 있는 근사하게 얘기한다면은 네. 박근혜를 넘어서서 보수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열린 건데 여기서 저는 그래서 황교안이 진짜 흔한 얘기로 깡다구 있게 이회창식으로 그걸 뛰어넘을 것인지 아니면 고건이나 반기문 같이 엎어질 것인지 저는 그야말로 운명의 기로에 황교안이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그 뭐 이제 외부적인 뭐 이제 같은 진영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비수를 날려가지고 이제 한 발 맞았고 네. 또 지금 홍준표 그 전 대표 이제 경선 뭐 상대인데 이 양반이 LCT 저 해운대 뭐 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큰 뭐 주상복합 건물 뭐 100층쯤 되나요? 세 동을 지어 올리는 우리 작년 해파란 길 걸으면서 봤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큽디다 크기는. 그거를 이제 현교안 정무수석이 이제 뭐 그거 거기서 돈 뭐 몇 받아먹고 이제 뭐 저 감옥 갔죠. 감옥 갔고 네. 했는데
이 지역 LCT를 해운대 LCT 짓는 지역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뭐 투자 의미를 장려하고 뭐 5억 이상 뭐 10억짜리 건물을 사고 하면 뭐 영주권을 주는 이런 특별 지역으로 지정할 때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씨가 관련돼 있다라고 또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한 거.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씨는 들판에 서자마자 예. 저기 서울구치소에서 날라온 저격탄 한 방 맞고 네. 지금 내부 이제 경선 상대인 홍준표 전 검사가 제기한 또 다른 의혹에 지금 맞섰으니까 한번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이 이런 걸 견뎌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깡다고 있는 정치인인 걸 보여줄지 한번 진짜 좋은 기회를 맞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뭐 이회창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회찬 전 총리도 보면은 감사원장 국무총리하다가 1996년에 YS의 배려에 따라서 당 대표 되지 않습니까? 당 대표 이제 그 당시 전국구 1번으로 들어와서 그때도 보면 정치 처음 했습니다만은 참 여기저기서 칼날이 날라와요. 그러면서 여의도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봐라. 네가 아무리 국무총리하고 네가 아무리 법무부 장관 했어도 여의도 문법, 여의도 이름만 막 싸면 못 당해. 도전입니다. 도전인 거죠. 이거 황교안 과연 이거 극복해낼 수 있을지, 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실제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또 자유한국당에 더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좀 홍준표 대표, 전 대표 좀 어제 가서 경남 가서 보면 황교안 저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어제 마침 보니까 지금 8명 좀 예상 후보 중에서 황교안과 김진태 두 사람을 빼고 네. 나머지 6명이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어요. 보이콧하는 이유는 아니 이번 2월 27일, 2월 28일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점점점점 등등등 여러 가지 네. 얘기 있습니다만은 일단 연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박관용 지금 전 국회의장이 있는 당 중앙선관위하고 김병준 비대위에서 안 된다 여러 가지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문제, 문제가 큰 건데. 네, 그 가장 큰 문제고 등등등 이유로 그건 일단 보면은 뭐 예정대로 2월 27일 한다 했더니 6명이 지금 연명으로 이른바 스크럼을 짜고 보이콧하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1월 15일 정치에 들어선 지 지금 보면 오늘 2월 9일이니까 얼마 됐나요? 15일 되면은 1주, 2주, 한 3주 됐나요? 한 4주쯤 됐네요. 지금 한 달이 채 안 된 순간에 지금 그야말로 핵폭탄 3방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저 의왕구치소에 날라온 원자폭탄. 그다음에 홍준표가 찌르는 옆구리 허구리 칼. 그다음에 뒤에서 6명이 다다다다닥 찍는 칼. 자 여기에서 이것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 맵집을 보여줄 수 있는지 사실은 궁금해요. 저는 평론가라서. 저희가 1월 13일 날 네. 황태준 TV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의자. 등받이 의자를 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 해줬다고 네. 저희가 이제 알렸더니 네. 뭐 황교안을 죽이려고 이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할 수도 없고 조금 빨리 알릴 수 있을 뿐인 예. 것이지 저희는 이 자유한국당이 그 정말 타성적인 그 지도 리더들의 뭐 독선과 아집 추종하는 사람들의 맹종 네. 이런 것들을 이 정말 낡은 체질을 극복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야 무슨 뭐 황교안 떴는데 무슨 니네들이 우리는 우파 방송 아닙니다. 왜 우리가 우파 좌파를 합니까? 우리는 그냥 진실의 소리, 그야말로 보편적 소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대로 집권자의 독선과 아집, 그다음에 그를 끝없이 맹종하는 추종자들의 맹종과 그래요. 그다음에 뭐 최순실 사태 때 우리가 네. 봤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무기력하게 정말 방어선도 한번 못 치고 네, 단물 빨아먹는 놈들은 다 보신주의로 흩어지고 네. 그 자유한국당의 간판이 뭐예요? 무능과 기회주의, 비굴함과 비겁함이었던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않고 네. 어떻게 어마무시한 20년 집권하겠다는 저 좌파 세력들하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아주 좋은 진통이라고 봐요. 황교안 씨가 정말 동의합니다. 이 정말 혼돈과 저 원자폭탄 터지는 속에서 살아남아서 네. 제대로 이 당을 좀 변화시키는 어떤 새로운 바람을 좀 불러일으켜줬으면 좋겠어요. 전 그래요. 지금까지 보수 우파 또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것을 딱 두 자라면 저희가 처음에 이 황태순 TV 하면서 얘기했죠. 비굴함과 비겁함입니다. 그렇죠. 비굴하고 비겁했고 이제는 지금 보면은 나머지 보면 어쨌든 2월 27일 보수 우파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어찌되었던 간에 보면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상화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깽판을 놓고 있는 것이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깽판 목리 이거 안 됩니다. 네. 비굴함 비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사실 앞으로 지금 보면 앞으로 다가올 그 쓰나미를 생각하면 이거는 어디 작은 물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전조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어떤 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롯이 황교안 전 총리의 몫입니다.